안녕하세요. 나라랜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거사를 치렀습니다. 미국에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미국 은행 개설하기. 저는 사실 은행 개설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개설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전혀 없었어요. 순서가 저는 이번에 미국에 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처음에 와서 제가 한 게 미국 번호 만든 거. 그래서 핸드폰 번호 나오면은 이제 집을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집을 구하시면은 이제 뭔가 뭐 우편물을 받거나 이렇게 저처럼 카드 배송 받을 주소가 생기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은행을 가서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pretty much everything. 그러면 미국 생활에 있어서 웬만한 준비는 거의 다 된 거예요. 생각보다 검색을 해도 A부터 G까지 알려주는 그런 글이나 영상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한 미국에서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발급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국에서 은행이나 카드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퍼스널하고 1대1로 막 굉장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저에게 맞는 계좌와 카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일단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의 첫 번째 단계는 은행의 약속을 잡는 겁니다.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저는 체이스라는 은행에서 예약을 했고요. 체이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뭐 make an appointment 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뭐 신청하라는 대로 작성하고 거기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저의 전담 뱅커가 지정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작성한 메일 주소로 이 약속 확정된 이런 내용이 오고요. 그럼 저는 정해진 시간, 정해진 날짜에 그 정해진 지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. 그 은행을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처음에 딱 뭐랄까 리셉셔니스트라고나 할까요? 그 은행에서 일하는 그런 리셉셔니스트 같은 분이 저를 맞아줘요. 뭐 안녕, 뭐 무슨 일로 왔어?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은행 계좌 만들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나 약속을 하고 왔어 라고 하면은 이제 제 first name을 물어봐요. 그래서 내 이름은 뭐야 이러면은 이제 약속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네 약속 시간은 몇 시네? 너가 좀 일찍 왔으니까 뭐 앉아서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줬어요. 그런데 제가 10분 일찍 갔거든요. 본격적으로 은행 파는 거를 계좌 파는 걸 시작한 거는 거의 1시 30분 가까이 돼서였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고객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네, 근데 미국이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겠죠. 어떠한 이렇게 지정된 유리로 된 어떤 사무실 같은 공간에 저랑 이 뱅커랑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거든요. 그래서 거기 앉으시면 이제 뱅커가 뭐 약간 무슨 계좌, 어떤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려고 하냐, 그리고 또 만약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수익이 생기니까 그거에 체킹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뭔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크게 체킹, 세이빙 이렇게 있는데요. 뭐 잘 모르겠다, 복잡하다 하면 그냥 체킹 계좌만 처음에 만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체킹 계좌라고 하면 그냥 우리 생각하는 입출금 계좌 있죠? 그냥 돈 넣어놓고 거기서 내가 필요할 때만 빼서 쓰고, 근데 이자율은 거의 0.1%인가?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을 자랑합니다. 어쨌든 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서 하고요. 그래서 무슨 계좌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을 해요, 저한테. 저는 이제 일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증명하는 서류. 저 같은 경우는 DS2019 가지고 갔고요.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신청을 해서 그 소셜 세큐리티 카드를 지참을 하고 또 제 여권, 제 아이디죠. 그렇게 해서 3가지를 준비를 해갖고 3가지 모두 검토를 하더라고요. 그러고서 이제 뱅커가 봤을 때 이게 유효하다, 내가 수익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더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해요. 근데 생각보다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거짓말로 말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수익은 얼마니? 너의 monthly income은 얼마니? 그리고 너네 회사 무슨 회사야? 너는 무슨 일을 해? 그거 네 대학교랑 연관된 일이야?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. 제가 봤을 땐 이게 진짠지 아닌지 조금 판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한테나 이렇게 계좌를 파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계좌 파는 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요. 그거는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겠죠.
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앞에 두고 뱅커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에 이제 제 정보를 막 입력을 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모션을 같이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. 이 프로모션이 뭐냐면 지금 현재 체이스 은행에서 하고 있는 혜택인데요. 이 제가 파는 이 계좌에다가 제 월급을 직접 다이렉트하게 입금 받겠다 이런 게 있어요. 그게 다이렉트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신청을 하면 이게 300불 정도를 은행에서 그냥 줘요. 그러니까 정말 그냥 프로모션인 거죠. 고객 유치를 위한. 그래서 그거를 신청한다고 근데 꼭 말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거를 인터넷에서 제가 코드를 받아서 그 뱅커한테 보여줘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정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또 뭐 이 은행 계좌 그래서 저한테 적합한 상품을 추천을 해줘요. 저는 체킹 계좌랑 세이빙 계좌를 추천을 해줬고 뭐 여기에 15불인가? 월 15불 정도가 이제 계좌 유지 비용으로 든다. 근데 네가 다이렉트 디포짓 하거나 뭐 아니면 일정 이상의 금액을 통장에 이렇게 앉혀놓는다.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면제가 된다. 뭐 이런 것들 설명해주고요. 그런 설명들이 끝나고 또 막 되게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. 배운다기보다 막 설명을 많이 해줘요. 저 같은 경우는 체이스 첫 고객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설명은 그 C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Certificate Deposit이라고 한국어로는 적금이에요. 적금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줘요. 근데 그거는 이율이 한 보니까 한 2개월, 9개월 그리고 그 이상 그렇게 세 가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2개월 앉혀놓는 걸로는 이율이 한 4몇 %였고 9개월 이상부터는 이율이 5%를 넘어가더라고요. 이율은 꽤나 세죠? 5% 주는 적금 통장이면. 그래서 뭐 한국의 적금 통장처럼 뭐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두어야 이자가 쌓이고 중간에 빼면은 페널티를 이제 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. 그리고 또 무슨 영상까지 틀어주면서 저한테 막 교육을 시킨 개념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overdraft라는 개념입니다. 이거는 말하자면은 약간 신용카드 같은 개념인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뭐 자동이체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카드, 데비카드,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쓰는데 이때 뭔가를 결제했는데 뭐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큰 금액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오버드래프트를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내가 그만큼의 돈은 없지만 이 정도의 돈을 쓸 수 있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. 대출? 그래서 이게 내가 대출 같은 거냐 물어봤더니 그런 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출이 뭐예요?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드래프트를 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이제 인터레스트라고 하죠. 그 이자를 받아갑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그렇게 막 큰 돈 나갈 일도 없고 해서 저는 오버드래프트는 이용하지 않기로 했고요. 네,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뭐 J1 인턴으로 왔다 뭐 혹은 뭐 학생으로 왔다 하시면은 그냥 체킹 계좌 하나만 파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막 그렇게 많이 계좌 팔 필요도 없고요. 여기는 계좌 팔 때마다 다 그 피가 관련 유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막 신경 쓰면은 머리 아프거든요. 그냥 체킹 계좌 하나만 파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제 계좌 넘버랑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겠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도 같이 신청을 했어요. 크레딧 카드가 뭐예요? 신용카드예요. 그래서 저는 크레딧 카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. 미국에서 나는 외국인이니까 뭔가 여기서 부르는 그 신용 점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크레딧 카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크레딧이 저처럼 하나도 없는 정말 그 노베이스를 위한 신용카드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품을 추천을 해줬고 체이스 은행에서 신용카드까지 같이 발급을 받았습니다. 똑같아요. 여기서 신용카드도 뭐 사용하는 방식도 할부라고 하죠. 여기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이제 결제 시에 할부를 정하잖아요. 만약에 3개월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9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, 30만 원, 3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되는 건데 여기는 결제를 할 때 뭔가 할부로 결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결제를 해요. 그러면 이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월마다 이 bill이라고 부르는 돈 내라는 이 고지서가 와요.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한 번에 그 돈을 다 낼 필요는 없고 여기서 부르는 그 미니멈
페이가 있어요. 그러면 그만큼만 내고 또 나눠서 다음 달에 내고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할 시에는 여기서 그 interest,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요. 뭔가 돈을 빌려주는 셈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달달이 쪼개서 낼 때에는 이자가 붙는데, 그거는 연간 이자이고 또 내가 뭐 만약에 돈을 내가 쓴 만큼만 거기에 비례해서 뭐 한 20% 정도 였던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렇게 막 걱정할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카드를 쓰면은 그런 비용이 나가고요. 뭐 근데 뭐 카드로, 내가 신용카드로 아무것도 결제를 안 했다 그럼 당연히 그런 이자도 발생을 안 하겠죠. 그래서 한국이랑 그런 카드는 비슷하고, 이제 좋은 점은, 신용카드를 쓰면 좋은 점 뭐예요? 사회초년생이 신용점수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. 미국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페이하고 갚고 이렇게 해서 제 신용점수를 만들고 나면 6개월 후에는 이 체이스에서 제 신용점수를 확인하러 와요.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, 만약에 그동안 뭔가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러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. 네, 이렇게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이 정도고, 또 이제 미국에서 계좌를 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젤인데요. 젤이 뭐냐면 한국의 토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라고 하면 될까요? 이거는 수수료 무료로, 그러니까 서로 너도 젤 나도 젤 멤버면 서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수수료 없이 돈을 받는 거든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이 체이스는 이 젤이랑 협력이 되어 있다고 할까? 어쨌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이스 어플 상에서 젤을 아주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저한테 부여되는 그 젤 코드도 있고,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제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. 쉽죠? 그렇게 해서 이 미국 생활 필수인 젤까지 가입이 오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집 주소,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파기 전에 핸드폰은 꼭 미국 번호로 만들고 가시고요. 그리고 집 주소는 막 내가 꼭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, 나중에 이 체크카드랑 크레딧카드 받을 주소니까 또 저 집거지도 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계좌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힘들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. 왜냐면 타국의 그 뱅커를 상대하면서 거의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전 너무 부담스럽고, 다 영어로 소통하잖아요. 뭐 통역 그런 거 없어요. 다 영어로 막 진짜 파란 눈의 백인들이랑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계속 미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컸고, 그리고 그 은행에 도착해서 뭔가 거기서 막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에 나 같은 사회 초년생이 가서, 그것도 타국에서 막 뱅커를 상대하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저는 부담스러웠어요. 근데 워낙 친절하게 잘 상대를 해주시고, 이 관록이 있으시더라고요. 제 뱅커분은 이렇게 아무래도 LA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, 특히 유학생들 상대로 계좌 만드는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유려하게 계좌 개설이 진행이 되었고요. 또 굉장히 말도 친근하게 해주시고, 또 막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저는 진짜 좀 나중에는 재밌었어요. 되게 그 시간이 좀 즐거워졌어요. 처음엔 막 너무 무섭고 막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랬는데,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를 좀 어려워한다, 영어로 소통이 특히 알아듣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미국에서 계좌를 판 경험이 있거나 영어를 좀 하는 친구를 데려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럼 그 방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. 왜냐면 알아듣기 좀 힘든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저도 그냥 약간 한 80% 정도만 알아들은 것 같아요. 나머지 20%는 그냥 약간 긴가민가 하고, 그래도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세요.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쓰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. 내 계좌고 내 돈이잖아요. 이율도 궁금할 거고, 체킹이랑 세이빙의 차이점도 궁금할 거고, 신용카드를 썼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, 그리고 뭐 신용카드를 쓰고 얼마 지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하지 않나요? 그래서 전 다 물어봤어요. 막 이거 이자는 얼마야? 이거 뭐 처음에 저보고 그랬거든요. 체킹이랑 세이빙을 둘 다 들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체킹이랑 세이빙 나 같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들어? 막 이랬는데 둘 다 들으래요. 근데 저는 제 판단으로 그냥 좀 귀찮을 것 같아서 하나만 든다고 했어요. 근데 막 알아보니까 그
그냥 하나만 들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방문을 했는데 모든 미국 은행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일단 특징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인 은행들은 되게 막 지상에 딱 있고 이렇게 전체가 막 통창으로 유리 통창으로 되어 있고 막 레스토랑 같은 그런 세련된 인테리어 이런 거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.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폐쇄되었다고나 할까? 아무래도 금고도 있고 돈을 다루는 곳이다 해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오히려 막 가려져 있고 그런데 여기는 모르겠어요. 뭔가 은행이라기보단 전 진짜 무슨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. 처음에 딱 겉에서 인테리어만 보고 거기에 있는 막 그런 소파들 막 이렇게 고객들이랑 전문 뱅커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막 진짜 레스토랑 좌석들 같은 거예요. 그 정도로 이런 분위기나 인테리어가 굉장히 세련되고요. 이것도 돈을 이제 많이 투자를 했겠죠. 거기다가 이제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주는